평생을 바쳐 일터에서 일해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30년 혹은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만원 지하철과 버스에 몸을 싣고 상사의 잔소리와 스트레스를 견뎌내며 버텨온 삶. 그 삶의 끝에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은 달랑 종이 한 장, 바로 퇴직금입니다. 이 퇴직금이라는 숫자를 마주하는 순간 대한민국을 살아온 모든 평범한 부모들은 형용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는 해방감도 아주 잠시뿐이고 이내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허무함이 밀려오죠. 이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닙니다. 내 젊음과 건강, 가족들과 보내지 못한 시간,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시절을 통째로 갈아 넣어 바꾼 생명수와도 같은 돈입니다. 하지만 이 위대하고 눈물겨운 돈을 손에 쥐었을 때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을 위해 이 돈을 쓰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지 못합니다. 내 노후에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곳에 가고 편안한 침대에서 여생을 보내야겠다는 계획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왜일까요? 바로 자식이라는 이름의 거룩한 약점 때문입니다. 내 몸 하나 힘든 것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에 익숙하지만 내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은 단 1초도 눈을 뜨고 보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본능입니다. 엄마, 이번에 전셋값이 너무 올랐는데 대출이 안 나와. 아빠, 친구랑 작은 사업을 하나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자본금이 조금 부족하네. 이 차분하지만 무거운 자식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들려오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모래성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조금 덜 쓰고 덜 먹고 늙어서 경비원이나 청소부라도 해서 풀칠하면 되지. 내 자식이 저렇게 기가 죽어 있는데, 내 자식이 사회에서 자리를 못 잡고 방황하고 있는데 이 돈이 다 무슨 소용인가. 이런 눈물겨운 결심과 함께 부모들은 평생을 피땀 흘려 모은 퇴직금을 아낌없이 자식에게 줘버리곤 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그리고 자식이 짊어진 삶의 무게를 내가 조금이라도 대신 짊어지고 싶어서 내리는 눈물겨운 선택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부모가 된 것 같고 자식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합니다. 자식 역시 연신 눈물을 흘리며 엄마, 아빠, 내가 성공해서 몇 배로 갚을게, 효도할게라며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냉혹한 현실에 통계와 수많은 전문가들은 바로 이 시점이 부모와 자식 모두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비극의 시작점이라고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평생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세대이자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주역들이 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고 있을까요?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면 대다수의 노인들이 자산의 대부분을 자식의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식의 사업 자금이나 주택 마련에 쏟아부었기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해진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분명히 쥐어져 있던 내 인생의 마지막 방어선을 자식이라는 이름의 블랙홀에 스스로 던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을 자식에게 한 번에 줘버리는 행위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엔진이 고장났는데 하나밖에 없는 낙하산을 자식에게 채워주고 자신은 맨몸으로 뛰어내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단순히 내 노후 자금이 없어진다는 경제적인 차원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정신적인 파멸입니다. 심리학에는 손실혐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고통을 무려 2배 이상 강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내 돈을 한순간에 내 것에서 남의 것으로 만들었을 때 부모의 뇌는 엄청난 무의식적 상실감과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내 손을 떠나 자식에게 간 돈이지만 본능적으로 그 돈은 여전히 내 목숨과 같은 돈이기에 부모는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의 극도로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 사업은 잘 되고 있는지, 돈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루 24시간 내내 온 신경이 자식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또 하나의 잔인한 심리적 덫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보상 심리입니다.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 돈을 주었다고 해도 인간인 이상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이런 기대감이 자라나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너에게 내 인생을 갈아 넣었으니 너도 나를 이만큼은 챙겨야지. 내가 늙고 병들면 내가 내 곁을 지켜주겠지. 하지만 자식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처음에 돈을 받을 때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돈은 당연한 권리나 혹은 자신을 짓누르는 무거운 사슬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간섭이 심해질수록 자식은 숨이 막히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의 사소한 무관심이나 연락 소홀에 엄청난 배신감과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내 퇴직금까지 다 주며 어떻게 뒷바라지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는 말이 터져나오는 순간 그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부모의 퇴직금은 자식에게도 독약이 됩니다. 젊은 나이에 스스로 고통을 겪고 실패를 맛보며
그 실패 속에서 자립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자식에게 너무 쉽게 큰돈이 쥐어지면 자식의 생존 근육은 급격하게 퇴화합니다. 내 힘으로 은행 대출을 알아보고 사업 계획서를 정교하게 다듬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밤을 새우며 고민해야 할 자식이 정안되면 부모님 퇴직금 받으면 되지라는 최후의 보루를 마음에 품는 순간 그 사업과 인생은 이미 절반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부모가 준 돈으로 쉽게 시작한 사업은 쉽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고통 없이 얻은 자산은 리스크,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모의 퇴직금은 자식을 돕는 밧줄이 아니라 자식의 자립심을 완전히 썩게 만드는 달콤한 독약이 될 뿐입니다. 자식에게 퇴직금을 다 주고 난 뒤 자식의 사업이 실패하거나 가정이 흔들리면 부모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식은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에 오히려 부모를 멀리하게 됩니다. 얼굴을 마주하면 자신이 실패한 모습, 부모의 돈을 날려먹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떠오르기 때문에 부모의 연락을 피하고 발길을 끊어버리죠. 부모는 돈도 잃고 자식도 잃은 채 차가운 방 한 구석에서 독거노인으로 늙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수많은 가정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감추고 싶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잔인한 결말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무모한 양보가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를 파멸히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독한 비극의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 손에 쥔 마지막 무기를 넘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후를 완벽하고 단단하게 책임지는 당당한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이 초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유산입니다. 자식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가장 힘들고 지칠 때 뒤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 부모님은 든든하게 잘 버티고 계신다. 내가 부모님 노후만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확신을 주는 것. 이 확신이 자식의 어깨 위에 놓인 무거운 짐을 수억 원의 현금보다 더 확실하게 덜어주는 최고의 심리적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노후를 당당하게 지키면서 자식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실전 포트폴리오를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퇴직금 3억 원을 손에 쥐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3억 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자식에게 언제 줄까 고민하는 구조는 무조건 실패합니다. 이 목돈을 철저하게 매달 쪼개져서 나오는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으로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목돈은 눈에 보이면 누구나 탐이 나고 마음이 흔들리지만 매달 쪼개져 나오는 연금과 배당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부모 자신도 함부로 자식에게 던져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구축해야 할 제1단계 방어선은 국가 시스템과 내가 살고 있는 부동산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바로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입니다. 내가 평생을 살며 마련한 집 한 채가 있다면 그 집을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은 과감히 접으십시오.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안전하게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월급을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집값이 떨어져도 내가 살아있는 한동이란 연금액을 지급하며 만약 내가 쓴 연금액보다 집값이 남으면 그 남은 금액은 자식에게 상속됩니다. 즉 손해볼 것이 전혀 없는 완벽한 방패막이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까지 더해지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적인 생활비 방어선이 완벽하게 구축됩니다. 기초방어선을 구축했다면 이제 퇴직금 3억 원이라는 목돈을 활용해 매달 풍요로움을 더해줄 제2단계 공격선 즉 배당 ETF 포트폴리오를 짜야 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주식이라고 하면 패가망신하는 위험한 도박으로 생각하십니다. 매일 가격이 폭등하고 폭락하는 개별 테마주에 투자한다면 그것은 도박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수십 년 동안 배당을 늘려온 초우량 기업들의 묶음, 즉 고배당 ETF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박이 아니라 전 세계의 자본주의 성장 엔진에 내 노후 자금을 태워 함께 성장시키는 가장 현명한 자산 배분입니다. 실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볼까요? 퇴직금 3억 원을 연 분배율 6% 내외의 안정적인 미국 및 국내 고배당 ETF에 분산 투자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대표적으로 미국의 우량 기업 중 배당을 지속적으로 늘려온 종목들이나 매월 안정적인 분배금을 지급하는 커버드콜 및 리츠 ETF들을 적절히 섞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두면 3억 원이라는 자산에서 매년 약 1,800만 원, 이를 12달로 쪼개면 매달 약 150만 원이라는 무시 못할 금액이 내 통장에 꼬박꼬박 찍히게 됩니다. 주가 변동과 상관없이 전 세계 우량 기업들이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나에게 노후 월급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3억 원이라는 목돈을 통장에 그대로 넣어두면 자식이 사업이 어렵다고 울며 찾아왔을 때 모질게 거절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는 걸 뻔히 아는데 어떻게 안 줄 수가 있냐며 자식은 원망하고
부모의 마음은 약해집니다. 결국 얼음 덩어리가 녹아내리듯 그 목돈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이 돈을 배당 ETF와 연금 시스템에 묶어두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식이 찾아와 돈을 달라고 해도 부모는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식아, 미안하다. 네, 퇴직금은 매달 연금과 배당으로만 나오게 시스템이 묶여있어서 나도 한 번에 큰 돈을 꺼낼 수가 없다. 이 한마디가 부모에게는 자식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완벽한 심리적 명분이 되고, 자식에게는 부모의 돈을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길을 찾게 만드는 최고의 자극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든 노후 월급으로 자식을 완전히 외면하라는 뜻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건강하게 자식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내 퇴직금을 한 번에 줘버리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매달 주택연금과 배당 ETF에서 나오는 200만원, 300만원의 여유자금이 있다면 부모는 자식에게 필요할 때마다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식의 생일날, 손주의, 입학식날, 혹은 자식 가정이 정말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노후에 타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매달 나오는 배당금의 일부를 떼어 엄마가 이번 달 배당이 좀 많이 나와서 보태주니 부담 없이 쓰거라 하며 건네는 용돈. 이 용돈이야말로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부모의 사랑과 당당함을 동시에 전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사랑의 방식입니다. 돈을 가진 부모가 당당할 때 명절과 주말에 가족 모임 풍경이 바뀝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오히려 자식 부부와 손주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기분 좋게 사줄 수 있는 부모, 병원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언제나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식들을 맞이하는 부모. 이런 부모의 모습은 자식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안도감과 존경심을 심어줍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만나는 시간이 의무감이나 부담감이 아니라 즐거운 힐링의 시간이 됩니다. 자주 찾아오지 말라고 해도 자식들이 먼저 부모의 건강을 챙기고 발길을 재촉하게 만드는 비밀, 그것은 부모가 경제적 자립을 통해 지켜낸 존엄성과 당당함에 있습니다. 물론 배당, ETF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은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언제나 오르고 내리는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내가 투자한 ETF의 원금 가치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구간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때 주가창을 매일 보며 일희일비하고 불안해한다면 노후의 정신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우리는 주가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트레이더가 아닙니다. 기업이 주는 배당금의 크기를 보고 걷는 농부입니다. 가뭄이 오고 태풍이 불어도 대기업들의 본질적인 펀더멘탈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들이 지급하는 배당금의 흐름은 꺾이지 않습니다. 변동성을 견뎌내는 인내심과 철저한 분산 투자, 이것이 우리가 강조하는 실전 재테크의 핵심 마인드셋입니다. 우리는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자식이 겪어야 할 고통을 부모가 대신 겪어준다고 해서 자식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몫이고 부모의 인생은 부모의 몫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독립된 인격체로 당당하게 서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하고 화목한 가족관계가 완성됩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당신, 이제는 그 희생의 굴레를 벗어던져도 됩니다. 당신이 노후를 행복하고 풍요롭게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자식에게는 세상 그 어떤 교육보다 위대한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퇴직금과 노후 자산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서서히 번져 불안했던 노후의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식을 향한 불타오르는 사랑도 좋지만 가끔은 그 사랑의 속도를 늦추고 차분하게 나와 내 배우자의 미래를 먼저 들여다보십시오. 내 노후를 스스로 지키는 차분한 준비야말로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당신의 당당하고 아름다운 제2의 인생을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응원하고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은퇴 후 자산 관리에 고뇌하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식에게 퇴직금을 줄까 말까 고민 중이시라면 당장 돈을 건네기 전에 오늘 나눈 연금과 배당 포트폴리오를 먼저 시뮬레이션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체적인 고민이나 상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더 좋은 콘텐츠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목돈 없이도 60대에 시작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실속 있는 소자본 창업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하고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